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모파상의 단편입니다. 제목은 후회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사발은 한순간 찾아온 사랑의 기회를 무심코 흘려보내고 마침내 황혼에는 달콤한 사랑의 추억은커녕 통곡할 만한 후회만을 간직한 채 죽음을 기다린다. 젊은 시절 한나절의 산책이 사발의 인생에 다른 무엇인가를 남겼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특유의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그런 기회가 왔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린 것이다. 이 작품은 열정 속에 살든 무관심 속에 살든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누구에게든 죽음은 찾아오지만 그 과정에서 운명보다는 각자의 선택이 개입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후회. 망트에서 사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발은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가 내리는 쓸쓸한 가을이었다. 마치 좀 더 굵고 느린 또 하나의 빗방울처럼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사발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기분으로 난로 옆에서 창 옆으로 갔다가 창 옆에서 다시 난로 앞으로 되돌아오곤 하였다. 인생에는 침울한 날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그런 우울한 날들만 남았다. 올해 62살이니 말이다. 그는 외톨박이 노총각이라 주위에 가족이라곤 없었다. 이대로 고독하게 하나의 온전한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은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그는 이처럼 쓸쓸하고 공허한 자기 자신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았다. 먼 과거 어린 시절의 고향집, 부모가 다 생존해 계시던 그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이어서 학창시절과 졸업, 파리에서 법률 공부를 하던 때, 그리고 아버지의 병환과 죽음을 회상해 보았다. 그 후에 그는 파리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젊은이와 늙은 여인은 둘이서 아무런 욕심도 없이 평화롭게 살던 것이다. 이윽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아, 인생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지않아 그가 죽을 차례이다. 그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다. 폴 사발이라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사랑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겠지. 그렇다. 그들은 여전히 인생을 즐길 것이고 그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영원한 진실 앞에서 웃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있을 법한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면 요행이라도 바랄 수 있으련만. 그러나 아니다. 그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마치 낮이 지나가면 밤이 되는 것처럼 애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생이 알차기라도 했다면 좀 나으련만. 이렇다 할 두드러진 일을 했다던가 혹은 어떤 낭만이나 기쁨을 맛보았다던가 몇 가지의 성공을 거두었다던가 어떤 성취감을 느꼈다던가 했더라면.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먹고 자고 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는 62살이라는 나이에 도달하였다. 그는 남들 다 하는 결혼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 생각만 있었다면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까?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기회란 저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결혼에 정녕 무관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무관심이야말로 그의 커다란 병이요, 결함이요, 또한 악덕이었다. 사실 이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는가. 어떠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일어나 육신을 움직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남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어떠한 여성도 충만한 사랑의 환희를 안고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든 적이 없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의 달콤한 안타까움, 손과 손을 마주 줄 때의 짜릿한 전율, 도취된 열정의 황홀함 같은 것을 전혀 느껴본 바가 없었던 것이다. 입술과 입술이 처음 맞닿고 네 개의 팔이 서로를 뜨겁게 부둥켜 안아 열정으로 달아오른 두 개의 존재가 하나의 존재로 합쳐질 때 우리들의 가슴을 뻐근히 채워주는 그 행복감은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감정과 같은 것이지 않은가. 사발은 실내복을 몸에 걸친 채 난로가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인생은 실패작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랑했었다. 늘 그러하듯 그는 사랑에서조차 남 몰래 괴로워하며 안일했었다. 그는 옛 친구인 쌍들의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다. 아, 그 부인을 처녀 시절에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는 그녀를 너무 늦게 만났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느끼기 마련이었던 그 열정, 헤어질 때의 그 서글픔과 그녀의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여러 밤들을 회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밤을 지새우고 난 아침이면 조금은 시들해진 연정으로 잠에서 깨어나곤 했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무척 귀엽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금발머리는 언제나 물결치고 얼굴에는 늘 한박웃음을 띄었다. 그러고 보니 쌍드르라는 사나이에겐 너무나 과분한 여자였다. 올해 그녀는 58살이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아, 그녀가 지난날에 그를 사랑했더라면. 그는 그토록 그녀를 사랑했는데 왜 그녀는 사바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만일 그녀가 그런 기미라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그녀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만일 그가 사랑을 고백했더라면 그녀는 무엇라 답했을까? 사발은 그 밖에도 100가지 1000가지의 일을 자문해 보았다. 그는 다시금 자기 생애를 떠올리며 사소한 것까지도 낱낱이 기억하고 따져보기 위해 애썼다. 쌍드르 부인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 그들은 쌍드르의 집에서 트럼프 놀이를 하며 긴 밤을 지새우기도 했었다. 그때 그녀가 그에게 한 이야기들과 그 가지가지 어조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던 잔잔한 미소들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쌍드르가 군청에 취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에는 셋이서 함께 센강의 흐름을 따라 산책하던 일이며 풀밭에 앉아 점심을 먹던 일들을 회상하였다. 순간 강변의 조그마한 숲 속에서 그녀와 단둘이서 보낸 어느 오후의 추억이 소상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음식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는 무르익은 봄철의 화창한 날씨에 취할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새들은 보다 즐겁게 노래하고 한결 날쌔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강하게 느리 쬐는 햇볕에 녹아든 듯한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 잔디밭에서 그들은 점심을 먹었다. 공기는 아늑하고 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의 짙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 달콤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아, 그날은 참으로 좋은 날씨였다. 쌍드르는 식사를 마치고 땅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잠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는 이렇게 달게 잔 건 난생 처음이야 하고 말했다. 쌍드르 부인은 사발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강줄기를 따라 거닐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댔다. 웃으며 나 취한 것 같아요. 아주 취했다고요.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떨리고 창백해졌다. 그리고 자기의 노골적인 시선이나 떨리는 손으로 인해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이 탄로되지 않을까 더럭 겁이 났었다. 그녀는 커다란 풀 잎사귀와 수선화로 왕관을 하나 만들어 머리에 쓰고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그녀는 웃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불만에 가득 찬 웃음이었다. 그러고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다. 바보로군요. 하다못해 무슨 대답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생각해내지 못해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 모든 일들이 그날의 모습대로 생생히 떠올랐다.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그에게 바보로군요. 하다못해 무슨 대답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하고 말했을까. 이어서 그는 그녀가 정답게 몸을 기댄 것이 생각났다. 머리 위로 기울어진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는 그녀의 귀가 자기 뺨에 와서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얼른 몸을 뒤로 뺐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그가 말하자 그녀는 이상 야릇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에 와서야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어머,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싶으세요? 만일 필요하시다면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쯤 쌍드르가 깨어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 축혀 올리면서 말하였다. 남편이 잠에서 깨었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그건 별 문제겠지요. 그럼 돌아갑시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팔에 몸을 기대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품어보지 않았었다. 그는 여태껏 모르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알게 된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사발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30년 전으로 돌아가 쌍들의 부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나 한 것처럼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방금 그의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온 그 의혹이 그의 마음을 무척 괴롭혔다. 그가 과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짐작도 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아, 만일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 행복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홀려보낸 것이라면 그는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알고 싶다. 의문을 그대로 품고 있을 수는 없다. 알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고 나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지금 62살, 그리고 그녀는 58살이다. 그러니 그 일을 물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는 집을 나섰다. 쌍들의 집은 거리 저쪽에 사발의 집과 거의 마주보는 곳에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어린 하녀가 쫓아나와 문을 열었다. 하녀는 그가 이렇게 일찍 찾아온 것에 무척 놀라며 물었다. 사발씨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오시다니. 무슨 사고라도 생겼나요? 사발은 대답하였다. 사고가 생긴 것은 아니야. 아무튼 마님께 가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좀 뵙자고 전해주렴. 마님은 지금 겨울에 잡수실 배에 잼을 만드시느라고 뜨거운 부엌에 들어가 계세요.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으신걸요? 그래?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려라. 어린 하녀는 안으로 들어가고 사발은 응접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그러나 조금도 거북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요리법을 묻는 사람처럼 그녀에게 물어보려는 것이다. 이제는 62살이나 되었으니 방문이 열리자 부인이 나타났다. 이제는 포동포동한 얼굴로 소리내어 웃는 크고 살찐 여자였다. 그녀는 멀찍이서 손을 휘저으며 걸어왔다. 소매를 걷어올려 살이 드러난 팔에는 달콤한 과일즙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어쩐 일이세요? 혹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니지요? 그는 대답했다. 아니요, 부인.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부인께 꼭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워요. 저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겠소? 그녀는 싱글싱글 웃으며 말하였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언제나 솔직하니까요. 좋소. 저는 맨 처음 부인을 뵙던 날부터 부인을 사랑해 왔어요. 알고 계셨소?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옛날과 같은 억양과 말투로 대답하였다. 바보, 난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발은 전신이 후들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더듬거렸다. 뭐? 부인도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물었다. 그렇다면 뭐죠?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했었소?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녀는 더욱 크게 웃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과일즙 방울이 흘러내려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제가요? 그렇지만 당신은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대답을 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발은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물었다.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부인도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쌍두루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잠들고 우리는 둘이서 구부러진 강을 따라 걸었던 그날 말이요.
생각이 나시오? 그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럼요, 생각납니다. 그는 덜덜 떨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그날에 만일 제가 모험을 했다면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녀는 아무런 후회가 없는 행복한 여인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솔직하지만 기쁨이 깃들어 있지는 않은 아이러니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꺼이 따랐겠지요. 그러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잼을 만들기 위해 사라졌다. 사발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는 커다란 재앙이라도 겪고 난 사람처럼 얼이 빠져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그는 앞만 보고 성큼성큼 걸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강변을 향해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었다. 둑에 이르자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물줄기를 따라 걸어갔다. 마치 어떤 본능에 쫓기는 사람처럼 한없이 걷기만 하였다. 옷에는 빗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형태가 없어져 넝마 조각처럼 흐물흐물해진 모자에서는 마치 처마에서처럼 빗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그는 여전히 발을 옮겼다. 앞으로 무작정 걸었다. 드디어 아득한 옛날에 그들이 점심을 먹던 추억이 가슴을 찌르는 그 자리에 이르렀다. 그는 벌거벗은 그 나무 밑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후회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